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한창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셨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무고죄로 또 피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약하자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고의성,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를 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위성,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이 허위성을 판단함에서는요, 매우 엄격하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거짓말이에요 라는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거짓 고소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혐의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소인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무혐의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뿐인 거지 그 고소 사실이 아예 거짓말이야까지 입증된 건 아니란 말이죠. 무고죄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고소인의 고소 사실 자체가 거짓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 무고죄 사건에서 입증되어야지만이 무고죄가 성립이 될 것이고요. 고소인의 진술이 잘못된 기억인 거죠. 어떤 착오나 이런 거에 기해서 고소가 됐다던가 아니면 난 그런 줄 알았어. 나는 진짜 이게 사실과 다른 거인 줄은 몰랐다 라고 해서 그런 고의성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무고죄 처벌 형량이요.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결코 가볍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무적으로도 무고죄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아서 수감 생활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무고죄로 통보를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내가 고소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방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진술에서 이제 경찰이 하는 질문 자체를 저희들이 보통 이제 신문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고소한 내용 하나하나를 다 물어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본인의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해야지 단순히 억울하다.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경찰이 묻는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 본인의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범죄 당시의 사건과 그 이후에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불리하죠. 당연히 불리하고 이 무고죄에서는 내가 그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한 사람은 이제 내가 고소인의 입장이지만 무고죄에서는 어쨌든 내가 피고소인이죠. 피의자 신분이란 말이에요. 피의자 신분으로서 진술을 하는데 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내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마치 그거를 정확한 기억인 양 추측성 진술을 한다던가 뭐 어떤 의견이나 판단을 함부로 한다던가 하는 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되죠. 예. 이거는 어쨌든 내가 진짜 무고죄를 저지른 게 맞다라고 인정됐을 때의 부분인 건데요. 당연히 후회해야죠. 후회와 동시에 반성도 해야 되고요. 제가 후회해요, 반성해요 말만 가지고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조사 과정에서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는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법원 단계 갔을 때는 반성문이라던가 가족분들의 탄원서 제출을 한다던가 피해자에게 사과문 아니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거나 합의를 실질적으로 본다던가 하는 형태로 보여서 서면 등으로 제출이 되어야지 반영이 돼서 나중에 처벌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형에 있어서도 감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기억에 나는 사건이요. 네. 제가 이제 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를 하다 보면요. 제일 답답한 사건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데이팅 앱으로 만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술 마시면은 왜 상대 여성한테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뭐 이성 간에 술 한잔 해요. 이 말을 마치 서로 뭐 호감 있는 관계에 만나는 것처럼 오해를 하셔가지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스킨십하고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또 나중에 이 성범죄 사건으로 문제가 돼서 오시면은 저희 1차 때는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도 나 좋아하는 줄 알고 그 남자도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이제 성관계까지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1차 때 아무리 좋았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을 다 허용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농담으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서류라도 받으십시오.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동의서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좀 안타까운 상황들은 뭐냐면은 술도 한 잔 1차, 2차 마시면서 당시에 술 먹고 기억을 전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는 1, 2차 때 좋은 기억만 있는 거야. 아, 이 여자도 나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3차에서 있었던 일도 내 기억에는 그냥 그 여자도 좋았던 걸로만 기억을 하는 거지. 근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사실 필름기 끊겨서 말을 제대로 못 해. 그러면 피해자 진술에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조심하시고 데이팅 앱 이런 걸로 만났을 때 조금 느슨해지죠. 어떤 이 이성에 대한 터치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죠. 이런 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팅 앱 하지 마셔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만나시더라도 조심하셔야 되고 과음 절대 하시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성범죄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가해자 측에서 맞고소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나의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고소를 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또 입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시면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셔서 억울한 부분을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창희 변호사였습니다.